네, 다음으로 분권 전동기 보겠습니다. 분권 전동기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분권 전동기인데, 네. 그림을 이렇게 계좌하고 전기자를 그립니다. 네, 이렇게 그려요. 네. 여기에서 볼게요. 토크 특성이 있는데, 얘가 우리가 직류기유 빼고 나머지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데, 분권 전동기는 우리가 정출력 전동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크 특성이 출력이라는 것은 전력이죠. 전력은 토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토크는 K-IA였습니다. 토크는 K-IA였어요. 여기서 만약에 부하로 흐르는 전류 I가 됩니다. 부하로 흐르는 전류가 얘가 만약에 2배가 되면은 보통 말씀드렸죠. 만약에 100A가 흐르면 여기에 1A하고 여기에 99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2배가 된다 하더라도 전기자 전류 즉 I에는 약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크 자속 있죠. 계좌 전류 IF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발생하는데 이 파이는 2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크는 부하 전류에 거의 비례하거나 비례보다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토크는 IA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하게 돼요.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관계가. 그 다음에 속도 특성에는 K5는 V-IARA 속도에는 여느 전동기가 똑같습니다. K5는 V-IARA로서 요거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실제로 큰 특성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류 전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 봅니다. 운전 중 계좌저항 증가하면 계좌저항 감소해서 속도가 증가한다. 요것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계좌저항 보세요. RF 증가, IF 감소, 자속 파이 감소하니까 속도에는 증가하는 관계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 분권 전동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이 다 이렇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계좌 회로가 단선이 되면 단선이라는 건 뭐예요? 단선이라는 것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단선 끊어진 거. 단락은 쇼트 나는 거고요. 단락 쇼트, 단선은 끊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단선이라고 하면 단선은 뭐다? 끊어진 거예요. 따라서 RF가 뭐가 된 거다? RF가 무한대가 된 겁니다. 끊어진 거. 따라서 RF가 무한대가 되면 얼마요? 전류가 0이 되고 자속이 0이 되고 따라서 N은 또 위험 속도가 되는 거고 N이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단선이 되면 계좌 회로가 끊어져 버리면은 여기에 자속이 0이 되어서 과속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표주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곳에 표주 설치하면 안 돼요. 표주 설치하면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표주가 끊어지게 되면은 위험 속도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요것도 요거 자여자의 모든 특징인데 공급 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되어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타여자는 공급 전압의 극성이요. 타여자만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하고 자여자는 공급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했을 때 역회전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 우리 속도 조절을 요걸 한다 그랬으면 계좌 저항기 있죠. 계좌 저항기로 속도 조절을 하는데 요것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그래서 계좌 저항기로 쉽게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공작기기, 압연기 등이 적당한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 유도 전동이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할 건데 유도기에서 할 건데 삼성 유도 전동기와 특징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직류기는 아시겠지만은 그 종류자도 있고 이게 유도기보다도 그 구조도 복잡하고 결정적으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유도 전동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유도 전동기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네, 본권이었고. 그럼 직관을 한번 볼게요. 직관. 직관 전동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림을 그려요. 아이고. 네. 직관 전동기를 이렇게 그립니다. 네. 보세요. 단자전압 보이고 부하전류, 계자전류, 전기자전류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직관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다? I는 IF는 IA가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여기에서 보세요.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토크는 K8IA입니다. 보세요. 토크는 K8IA예요. 만약에 부하전류 얘가 2배가 되었습니다. 부하전류 2배가 되었어요. 그 IF도 2배가 되죠. 맞죠? 전기자전류도 2배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계자전류 IF가 2배가 되면 자속도 2배가 됩니다. 자속도 2배가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직관이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보세요. K에 만약에 부하전류가 2배가 됐다고 하면은 토크, 자속 해주세요. 자속도 2배, 전기자전류도 2배. 따라서 부하전류가 2배 됐는데 이 토크는 4배가 돼요. 4배가. 즉 뭐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직관 전동기만 갖고 있는 특징이 요거 보세요. 구조상 전류가 2배, 계자전류가 2배에 의해서 자속이 2배, 전기자전류가 2배 되니까 우리가 부하가 2배가 됐다는 말은 전기자전류, 자속이 2배가 돼서 토크는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가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 전동기에서는 토크 특성이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분권 전동기는 그냥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했는데, 토크는 속도에 반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보세요. 속도에는 K 5분의 2가 됩니다. 2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K8I입니다. K8I예요.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부하가 2배가 되면은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자속만 2배가 되죠. 그래서 부하전류가 2배가 되면 얘는 속도는 2분의 1배가 돼요. 2분의 1배. 그런데 부하전류가 2배가 되면은 얘도 2배, 얘도 2배가 되면 얼마? 4배가 된다는 겁니다. 4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다? 얘가 반대할 때 얘가 4배가 됩니다. 얼마?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입니다. 뭐냐? 2분의 1의 제곱이죠. 얼마?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반비례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류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직류기만 갖고 있는 거. 다시 또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직류기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직류기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보세요. 토크 특성 이렇게 속도는 어떻게? 속도 N은 K 8분의 2인데 여기에서 E는 어떻게 돼요? 직류기에서 E는 얼마? V-IA의 RA 플러스 RS. 전기자 저항 더하기 직권 계자 저항 해서 속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직권 전동기에서 속도를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공식.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요. 뭐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직권 전동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보세요.
딴 거 똑같은데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겁니다. 속도가 무한대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무부하 직권전동에서 무부하란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때 직권전동기는 사정없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이러고 보세요. N은 K 5분의 V-I의 아래에서 이거 얘가 0이 되면 0분의 얼마는 얼마가 된다? 무한대가 됩니다. 0분의 얼마는 무한대입니다. 물론 뭔가 이게 축의 무게라든지 달려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 속도가 무한대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류기에서 자속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무부하가 돼요. 무부하. 무부하 뭐? I는 0, I는 0, IF는 0, IF가 0이니까 자속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부하가 되면은 위험 속도가 된다. 위험 속도가 된다. 근데 분권 발전기는 무부하라고 안 해요. 보세요.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보세요. 그죠? 얘가 0이다 하더라도 계좌에 전류가 흐르고 있죠. 맞죠? 계좌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라고 해서 파이가 0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분권에서는 우리가 위험 속도 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무부하라 하지 않고 무여자라 그래요. 여자. 무여자란 말은 자속이 0이라는 거예요. 무부하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이것은 0이지만은 이것은 0이지만은 IF는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에서는 무부할 때 위험 속도가 아니고 무여자할 때 위험 속도가 되고 직권계에서는 무부할 때 위험 속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속도가 될 수가 있죠. 무부하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벨트 운전하지 않고 톱니바퀴 운전을 한다는 거죠. 벨트 운전, 아니요, 벨트 운전은 벨트로 하면은 잘 벗겨져요. 잘 벗겨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톱니바퀴, 벗겨지지 않는 톱니바퀴 있죠. 그것으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봅니다. 톱니바퀴 운전을 한다. 뭐 여기서 잔류자기가 없는 경우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무한대가 되어 원심력 때문에 기계를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벨트 운전하면 안 되고 톱니바퀴 운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기가 똑같아요. 공급전원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계좌 전류와 전기자 전류 방향이 동시에 반대로 돼서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변화에 대해서 속도와 토크가 가장 심하게 변하는 전동기가 이 직권 전동기입니다. 부하 변화라는 게 그냥 부하 변화라고 하지 마시고 전류 변화라고 하면 좋겠죠. 전류가 변한다, 부하가 변한다는 겁니다. 전류 변화에 대해서 부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심하게 변하는 것이 이 직권 전동기요. 반대로 얘기하면 속도가 굉장히 광범위하는 겁니다. 속도 폭이 느리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전동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죠. 그 범위가 굉장히 크니까 힘의 변화도 크니까. 그 다음에 용도는 전동차, 전차, 크레인 이거 용도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전동차, 전차, 크레인, 그 다음에 권상기라고 있죠. 위에서 그 물건, 우리 철근 같은 들어 올리는 거 있죠. 철근 들어 올려서 옮기는 거. 그런 것들 권상기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도 이 직권 전동기가 사용됩니다. 왜냐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가장 셉니다. 전차 생각해 보세요. 전차를 끌려면은 웬만한 힘 갖고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직권 전동기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동복권과 5번에 차동복권은 뭔가 좀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동복권 전동기는 직권과 분권의 중간 특성이 되며 직권 계좌 기자력과 분권 기자 기자력은 크기에 따라 분권 전동기 또는 직권 전동기 가까운 특성이 되기 때문에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특별하게 특성을 얘기하지 않고요. 뭐 용도는 뭐 직권기와 마찬가지로 크레인, 뭐 엘리베이터, 공작기기, 공작 압축기 등에 사용된다. 그래서 직권기보다는 조금 용도가 좀 용량이 좀 작은 거 있죠. 이렇게 되고요. 차동복권은 뭐 더 어중간하고 해서 직권계좌 기자력이 분권계좌 기자력이 상쇄하도록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 자속이 감소해서 속도를 상쇄시키는 작용, 뭐 속도자를 보상해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만 하고요. 그렇게 시험에서 제가 최근에는 본 적이 없거든요.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직류
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이요. 속도, 토크 특성. 이것은 속도, 토크 특성에서 기억해 주실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직가분차, 직가분차. 이거 말로 외우세요. 직가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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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가분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직가분차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세요. 토크 특성 곡선이 있는데 단자전압 V와 계자장 RF 이것을 조정하면 의미가 없죠. 이것이 일정한 상태에서 전압과 저항을 일정한 상태에서 그러면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놓고요. 보세요. 전압과 저항을 일정하게 놓고 지금 토크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전류와 토크예요. 전류와 토크. 그 다음에 속도 특성 봅니다. 보세요. 전류와 속도 N입니다. 속도 N. 토크는 뭐라 그랬냐? K-PI라 그랬습니다. K-PI 해서 전류가 증가하면 토크는 증가하게 돼요. 토크는 증가하는데 보세요. 요것을 제가 색깔로 할게요. 색깔로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세요. 일단 직권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직권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동복권.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뒤에 차동복권. 차동복권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분차 뭔지 아시겠죠?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이요. 직가분차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부하라 그래요. 전부하. 즉 정격 상태를 얘기합니다. 정격 상태. 정격을 벗어났을 때 정격 전에는 차동, 분권, 가동, 직권 이런 순서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변하는 거 지금 그림상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게 뭐예요? 직가분차죠. 뭐냐면 직권이 가장 작았다 가장 커져요. 가동복권이 두 번째였다가 두 번째 작았다가 두 번째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이렇게 직가분차 순서가 된다는 거죠. 직가분차.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보세요. 속도는 전류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하는데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이 직권이에요. 직권. 그 다음에 가동복권.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차동복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이것이 정격이에요. 정격 전에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직권입니다. 그 다음 정격 후에 가장 느린 것이 직권이에요.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직권, 분차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가분차 이거 너무 그냥 보세요. 무조건 직가분차만 외우시기보다는 이 그림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정격 전에 가장 빠른 것이 직권이고 정격 전에 가장 느린 것이 직권입니다. 반대로 정격 전에 가장 빠른 건 차동인데 정격 후에 가장 빠른 것은 또 차동이라는 거예요. 요러고 그림 조금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전동기의 운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운전 보세요. 운전도 중요하거든요. 운전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 운전은 우리가 조금 전동기 운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동차, 전동기. 근데 이 운전 있죠. 운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전동기가 지금 직류 전동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동기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전동기가 다, 즉 직류 전동기,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뭐야? 동기 전동기, 이런 것들 모두 전동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자동차로 하면은 일단 시동을 거는 거죠. 시동 겁니다. 시동 걸어서 출발하죠. 시동 걸어서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동 걸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이제 새 차를 뽑아서 이제 과속을 한다고 봅니다. 과속. 그 다음에 과속을 하고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후진도 하죠. 후진도 합니다. 후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지를 하죠. 정지. 예. 우리가 자동차 운전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동기에서는 시동, 출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기동이라고 합니다. 기동. 스타트 하는 거죠. 기동입니다. 기동. 전동기에서는 기동한다. 과속이 우리가 속도를 빨리 했다, 느리게 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속도 조정이라고 하면 속도 조정을 한다. 전동기에서 속도 조정한다. 그 다음에 후진을 뭐라고 한다? 뒤로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역회전 한다는 거예요. 역회전 한다. 그 다음에 정지를 한다. 정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동이라고 합니다. 정지를 한다. 제동.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에서 운전이라고 하면 보세요. 처음부터 기동, 속도 조정, 역회전, 제동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동을 봅니다. 기동을 봅니다. 기동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류 전동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전동기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한 거 그대로 해서 유도 전동기 할 때 또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요. 보세요. 기동할 때 조건은 뭐냐면 기동 토크가 클 것. 예. 기동 전류가 작을 거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이 될 수도 있는데 기동 토크가 크면서 기동 전류가 작을 것이 됩니다. 예. 이게 보세요. 만만한 제가 분권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데 보세요. 여기에 원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뭐냐면 계좌 저항입니다. 계좌 저항이요. 실제 얘는 뭐냐면 계좌 권선이죠. 계좌 권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래 전기자 저항이에요. 그 다음 요 놈 우리가 기동기 저항이라고요. 즉 전기자 저항과 직렬로 연결한 기동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기동할 때 조건, 기동 토크가 클 거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경운기 얘기 말씀드렸죠. 뭐니 해도 가장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속도가 0일 때입니다. 속도가 0일 때 가장 큰 힘이 필요해요. 그때 무조건 큰 힘이 필요하지 뭐 우리가 잘 돌고 있는데 큰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동기에 뭐니 해도 첫 번째 조건은 기동 토크가 클 것이요. 기동 토크가 클 것이요. 그리고 기동 전류는 왜 작아야 되냐면 우리가 기동이라는 것은 처음에 정지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죠. 우리가 뚜껑이집을 보세요. 뚜껑이집을 내렸다가 올리면 불꽃이 빡 튑니다. 원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평소 전류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동할 때 이만큼 막 튀어버려요. 보통 때보다 뭐 4배에서 6배 이렇게 막 튀어버립니다.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요. 잘못하면은 이때 있죠. 만약 10A 흐르는데 갑자기 기동할 때 50A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50A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선이 홀레당 타버려요. 전선이 홀레당 타버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뭐니 해도 기동 전류 요 놈을 이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가 작을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기동 토크를 크게 할 것은 토크는 K-I죠. 맞죠? K-I인데 이거 보세요. 기동 전류를 작게 해야 되니까 IA를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IA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냐? 자속을 크게 하는 겁니다. 자속을요. 그럼 자속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흐르는 IF를 크게 해야 여기 흐르는 자속이 커지죠. 그러면 그때 이 계좌저항 RF를 어떻게 한다? 최소로 해야 되겠습니다. 계좌저항을 최소로 하면은 계좌 전류가 최대, 계좌 자속이 최대가 돼서 토크가 클 것입니다. 토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 최소는 얼마죠? 0이죠. 0. 계좌저항이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동 전류를 작게 한다는 겁니다. 기동 전류라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IA죠. IA. 뭐니 해도 이렇게 흐르는 IA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IA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크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동기장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류가 최소로 흐르려면 이 놈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로요. 그래서 어때요? 기동 토크를 충분히 크게 할까? 기동 토크 충분히 크게 할까? 이거 하기 위해서 뭐? 계좌저항은 최소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동 전류를 최소로 할 거, 기동 전류 최소하기로 하기 위해서 이 기동 저항을 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동 저항을 최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동기가 뭐냐? 기동기가 기동할 때 필요한 저항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동할 때 필요한 저항기라고 해서 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혈에 적당한 저항을 직렬로 넣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해서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저항을 천천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계속 감소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최대로 했다 천천히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로 올려놓는 거죠. 이것이 기동기고요. 우리가 기동에서 필요한 것은 요겁니다. 요거 기동 토크 크고 기동 전류 작은데 그래서 이 계좌저항과 이 기동기 저항을 각각 최소와 최대로 놓을 거 요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속도제어가 있습니다. 속도제어. 속도제어는, 제가 이번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할 건데, 속도제어의 기본 공식이 뭐였어요? 앞에서 속도제어는 얼마? 너무 중요한 공식이니까요. 제가 쓸게요. 보세요. E는 K 파이 N이었습니다. 따라서, N 얼마다? N은 K 파이 분의 2. 혹은 얼마? K-파이분의 2였습니다. K-는 K분의 1이고요. 혹은 K2-I 분의 2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속이 아니고요.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결론으로 제가 기억해야 될 식은 N 얼마요? N 얼마? K-파이분의 V-IARA가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속도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세요? 지금 속도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빨리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이렇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취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여기에서 파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이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나? 파이는 뭐로 바꿔요? 여기 이 파이는 자속은 계좌에서 나오죠. 맞죠? 계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자속을 바꾸는 것을 계좌제어라고 합니다. 공식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계좌제어. 그 다음에 보세요. V를 바꿉니다. 뭐요? V. 전압을 바꾼다. 뭐다? 전압제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RL을 바꿔요. RL가 뭐다? R을 바꿔요. R을. 여기 RL에는 RA 플러스 우리가 기동기장 R 값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동기장 R입니다. RA가 아니고 실제로는 기동기장 R이에요. 그래서 요놈은 우리가 저항제어라고 합니다. 저항제어. 그 다음에 이 K 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계상순위가 못 바꿉니다. K는 기계상순위가 못 바꿔. 그 다음, 얘는 당연히 보세요. 저항값 바꾸면 IA 값도
따라서 바뀌어져. 예. 저항값에 따라 I에도 바뀌고, 이 전류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 전류는 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얘도 안 하고요. 뭐냐? 다시 하지만, 계자와 전압과 저항, 이 세 가지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제어는 이 세 가지 제어 방식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 계자 제어를 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계자 제어. 보세요. 파일을 조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자 제어라고 합니다. 계자 제어. 그럼 계자 제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RF. 예. 전기자, 계자 제어니까 전기자, 뭐 기동기는 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계자저항기의 특징을 봐요. 특징을. 계자저항기에 흐르는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적고 조작이 간편하다는 겁니다.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계자저항기 요것만 그냥 손으로 돌려주면 돼요. 속도 다른 것보다 요것만 손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약에 100A가 흘렀다. 여기에 99A하고 여기에 1A가 됩니다. 1A가 돼요. 그럼 이 계자는 보세요. 우리가 전력 손실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전력 낭비를 얘기합니다. 얘가 지금 I제곱 R이죠. 전력 손실은 I제곱 R인데 지금 1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에요. 그럼 얼마냐? 이 전력 손실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전기자에서 손실을 보세요. I제곱 전기자 R 했을 때 보세요. 전류 얼마? 99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99의 제곱하기 얼마? 거의 만이죠, 만. 얘는 1이고요. 얘는 만입니다. 전력 손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자제어 자체가 크게 뭐 광범위하고 속도 제어는 되지 않지만은 전력 손실이 좋고 전력 손실이 낮고요. 전력 손실이 낮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예. 다시 계자저항기 흐르는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전력 손실도 적고 조작이 간편하다. 그 다음에 계자저항을 아무리 감소시켜도 계자권선 자신의 저항과 자기 포화로 인해서 속도를 어느 정도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조정 폭이 이 전류가 작은 대신에 그 조정의 폭이 작다는 겁니다. 예, 폭이 작다는 거. 그 다음에 계자저항이 저항을 지나치게 증가시켜서 이같이 저항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저해자 전류가 작게 되면 IF가 작게 되면은 계자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전기자 반작용이 세진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놈을 너무 작게 하다 보니까 이놈을 계자자가 너무 작게 하다 보면 이 계자 자속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전체 주계자 100에 전기자 계자 30 정도 됐는데 지금 얘를 올리니까 주계자가 뭐 50에 전기자 계자 30 정도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자 반작용 비율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를 매우 적게 되면 전기자 반작용 기다리기 계자 기다리기보다 우세하게 돼서 중성적 이동이 심하고 그래서 결론은 전기자 반작용이 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좋아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방법은 간단하지만 저항만 손으로 까딱하면 되지만은 너무 넓은 범위의 속도 제어는 곤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출력 가변 속도 요것을 우리가 정출력 가변 속도 정출력이란 말은 앞에서 보세요. 얘가 지금 분권이 대표적인 겁니다. 분권에서 정출력이란 말은 P나 토크가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타 기기, 즉 우리가 직관 전동기에 비해서 일정하다. 직관 전동기에 비해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계신데 보세요. 앞에서 속도 조정 범위가 좁다라고 했죠. 그것하고 속도 조정 범위가 좁은 거하고 가변 속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얘는 속도 조정 범위가 작지만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어요. 속도 조정 범위는 작지만은 속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얘를 정출력 가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 제어의 일반적으로는 타이틀이 이거예요. 정출력 가변 속도 제어. 속도 조정 범위가 좁은 거, 이건 틀린 겁니다. 계좌 제어의 다른 명칭은 계좌 제어, 다른 명칭은 정출력 가변 속도 제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에서 뭐 속도 제어 범위가 작지만 요거 일반적으로 분권 전등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분권 전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좌 제어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직류 전동기 기동하고 속도 제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회전하고 그다음에 제동 있죠. 이런 것들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좌 제어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항 제어, 전압 제어 이렇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